현재 시간 오후 2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특징주들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명확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장 마지막까지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고스톱 류민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볼 텐데 지금 좀 오후 들어서 시장의 힘이 살짝 빠지는 듯한 모양새인데 특히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소위 그 기존에 강했던 네. 섹터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일부 좀 테마성 그런 쪽에서만 이제 수급이 몰리는 형국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그 북한 관련해서 네. 그런 어떤 지정학적 부분도 약간의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탐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왜냐면 지난번에 FOMC에서 파월이 상당히 고용을 물론 이제 물가 고용이 연준의 목표인데 네. 상당히 또 고용도 피벗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성 탐색 그러니까 위아래의 어떤 큰 어떤 폭보다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또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요. 네. 그렇게 좀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눈치 보는 시장이 네.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또 종목별로 대응을 해봐야겠죠. 과연 류민수 부장의 선택은 어떨지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10개의 종목 고스톱 또 의견에 적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3주 연속 100% 적중률이라서 저희 룰이 있거든요. 네. 3주 연속 100%면 출연료 인상이라는 룰이 있는데 혹시 정말입니까? 네, 들으셨나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아, 그럼 괜히 말해줬나요, 제가요? 아, 네, 저희가 또 이런 룰이 있기 때문에 네. PD님과 작가님과 합의를 통해서 인상을 하는 걸로.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네, 제 돈이 아니니까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류민수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또 100% 노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보시죠. 인기 검색, 장중 급등, 급락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알테오젠, 에코프로, 한전산업, 에이펙트 올라와 있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볼게요. 정말 모처럼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바이오 2차 전지가 다 같이 올라줬어요. 물론 지금 좀 오후에는 살짝 힘이 빠지고 있긴 한데 그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오늘 에코프로와 2차 전지주의 반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소신껏 말씀드려보면 네. 예.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저는 이제 주도주는 지수를 이렇게 견인하는 쪽에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애석하게도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중심주 역할에는 주도주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부재주였고 부재중이었는데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할 만한 섹터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중심주였던 제가 늘 말씀드린 반전전화, 예, 반도체, 전력, 전선, 화장품인데 특히나 오늘은 이제 전전화 쪽에서도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돈이 이제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낙폭과대였다거나 소외주였던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또 2차 전지하고 또 바이오도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바이오는 약간의 이제 이벤트성 지금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ECB가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반응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캐즘 구간이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의 일시적 정체 구간이라는 부분 때문에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아마 3분기 정도에는 이제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버티신 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어떤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조금은 역부족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기차 캐즘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를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다. 네. 그런데 그 2차 전지 안에서 최근에 특징이 보였어요. 여기에도 PNT도 있고요. 오늘 또 윤성 FNC도 급등하고 장비주들이 네네. 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들의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베스트 종목인데 그냥 얘기할게요. 예, 네. 저는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그 PNT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얘기도 되나요? 말씀해 주시죠. 예. 이미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그 장비주는 이제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2차전지 장비주 중에 이제 장비주가 이제 보통 공정상 세 군데로 나누거든요. 조립공정, 전극공정, 그다음에 활성공정인데 전극공정이 가장 중요해요. 양극, 음극을 만드는 거라. 그리고 이쪽 전극공정이 리드 타임
타임이 가장 길어요. 보통 통상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건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장비 발주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자동차 OEM 회사들하고 우리 그 셀 회사들하고의 어떤 합작 조인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이쪽이 좀 먼저 오른 게 아닌가. 1분기 수주 잔고만 해도 P&T가 제가 알기로 1조 거의 9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상당히 수주 잔고 늘어나는 상황. 그래서 2년 뒤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땡기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발주주에 먼저 이런 어떤 실적 측면에서도 먼저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P&T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저희가 잠시 후에 네.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에코프로, 고냐, 스톱이냐 여기선 좀 헷갈리십니까? 저는 곱니다. 일단. 곱니까? 네, 일단 반등의 어떤 모색은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예.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한진칼로 가볼게요. 오늘 이제 항공 테마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요도 있겠고 한진칼은 또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진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가 2020년인가부터 시작된 건데 네. 그 합병 이슈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 아닌가. 그러니까 14개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남은 건 미국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화물 사업부 매각 부분인데 이게 이번 달에 거의 윤곽을 좀 잡아가는 게 아니냐. 인수 후보자들의 윤곽을 잡아가는 이런 부분이 좀 오늘 상승의 좀 원인인 것 같고요. 만약에 한진칼,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진칼을 정점으로 밑에 이제 소위 FACC라고 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또 자회사들 있잖아요. LCC 쪽. 진에어하고 쪽 아시아나항공 쪽에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위 이제 병렬 구조로 직렬 구조로 가게 되면 한진칼,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FSC, 그 다음에 그 밑에 LCC 이렇게 두는 방안이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 방안이 가는 건데 요렇게 되면 사실은 LCC에서 만약에 현금이 좋아지고 배당이 만약에 일어나면 한진칼보다는 FSC 쪽이 좀 더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또 FSC 쪽인 LCC 쪽 밑에 만약에 또 다른 자회사를 두게 되면 증손자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진칼에서 그거를 100% 인수를 해야 돼요.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한진칼 밑에 FSC하고 LCC로 나누는 병렬 구조로 갖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진칼 입장에서는 바로 좋아지는 흐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는 것도 시장에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주 개편의 과정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럼 한진칼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시는지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매각 작업이 이제 기대감이 이제 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각이 돼버리면은 또 새로운 뉴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단 매각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고가 맞다고 봅니다. 그럼 요즘 또 관광객 유입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찰나에 내가 항공주를 매수한다면은 이런 지배구조라던가 뭔가 좀 그룹사 구조 개편의 이야기가 있는 한진그룹주를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예 LCC 단으로 다른 종목을 발굴해 보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아직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타고 얘기를 하는데 아웃바운드는 많아요. 근데 인바운드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공주를 그냥 지금 선택하기보다는 오늘 이런 이슈가 갖고 있는 한진칼이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칼. 그래서 그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상한 종목 세 번째는요. 이 종목 한전산업을 볼게요. 오늘 장중에 급락세를 보였고 현재는 한 5%가량, 6%가량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전기 전선에서 가스 석유로 바뀌었어요. 네. 이럴 때 우리에겐 기회입니까? 아니면 위기는 위기입니까? 저 지난번에 이거 앵커님이 이거 원전 관련해 말씀하실 때 이번 단발성을 안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조금 이쪽 원전 섹터를 갖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소위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 포항 영일만의 어떤 뭐 석유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지 않습니까? 센티하고 투심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쪽 원전이나 신재생에 조금은 고개를 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수급이 이쪽으로 좀 가버린 안타까운 상황인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전기 본 결과가 나왔는데 원전 3기 이제 대형 원전 3기에다가 SM 1기거든요. 나쁘지 않은 쪽입니다. 나쁘지 않고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실무안이거든요. 이 실무안은 이제 나중에 확정안을 가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공청회라든지 의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신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슈나 이런 이슈화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아직 그러니까 실망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UAE 대통령 방한 이후에 뭐 뚜렷한 어떤 얘기도 없어서 실망 매물도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급의 이동이 있었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원전 테마는 일단은 모멘텀이 제가 몇 가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살아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전산업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도 볼 수 있다. 똑같은 에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수급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한전산업은 그 의견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매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은 LG전자를 볼게요.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열 관리 기대감도 싹싹하셨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LG전자 가야 합니다. 갈 겁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 이후로 또 뜨뜨미지근하네요. 그 참 HVAC 그러니까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게 이제 네. 미국 대형 데이터 센터의 수주 소식. 뭐 물론 회사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면은 이제 칠러 쪽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액침 냉각은 이제 미국의 이제 GRC라는 회사가 잡고 있거든요. 그린 레볼루션 쿨링이라는 회사가 이제 선도 기업인데 이 고객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인텔, 엔비디아, 델 등 막 유수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액침 냉각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칠러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지금 성장시키고 있지만 발전시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액침 냉각에 대한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주 소식은 아직 안 들렸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 됐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글로벌 선도 기업은 지금은 뒤처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LG전자가 이번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주 소식 이걸 기회로 저는 추가적인 소식들이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술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전자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겠다. 지금 최근에 상승한 상황에서도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었거든요. 네. 요번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충분히 겸비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도 아직은 아직은 더 가져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5일간 조정을 져서 실망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저는 그 위에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 호평에도 불구하고 내림세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기대를 잃지 말자. 그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또 보도록 하죠. 오늘 장에 장중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에이펙트입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에이펙트는 이제 반도체 공정 테스트 업체예요. 그래서 네.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GDDR7을 이렇게 업계 최초로 1분기에 이제 개발했다는 소식을 이제 알려줬는데 동사가 이제 이게 이제 HBM에 비해서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은 이제 GPU 그래픽 쪽에는 이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여전히 많이 쓰이는 부분. 그런데 동사가 이제 DDR 및 GDDR6 이쪽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양산을 지금 본격화한다는 소리에 사실은 그 전에 좀 오른 적이 있어요. 이런 어떤 이슈로. 근데 오늘의 이제 상승은 이제 매각 이슈입니다. 매각 이슈. 그래서 사실은 동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하이셈이라는 회사거든요. 하이셈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사모펀드 오로라 파트너스인가? 오로라 파트너스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고요. 오로라 파트너스가 사모펀드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덩치를 키운 다음에 매각을 하는, 그래서 엑시트하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두사 테스나 쪽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매각이 안 됐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지금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동사를 바라볼 때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영업 실적이 지금 적자였고요. 올해 1분기 아직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이슈를 이용해서 탑승하기보다는 저는 이 이슈를 이용해서 일단은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각 이슈가
부채화될 시에 다시 한번 그때 주가 흐름을 보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 혹은 더 들고 가기보다는 스톱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렇게 5가지 수상한 종목 봤고요. 조금 전에 또 수상한 종목 한 종목이 더 생겼습니다. SM 한번 분봉 차트 봐보실까요? 장중에 갑자기 급락세가 시현되면서 7% 넘는 급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인 거니 하고 찾아보니 지금 인터넷상에서 소속 남자 아이돌이 루머가 불거졌습니다. 유흥업소에 방문을 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나오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왜축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최근에 이런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의 열애설이라던가 혹은 학폭 이슈라던가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엔터주의 좀 고질적인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사실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빠르게 좀 발을 빼고 있다.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냥 단순한 루머인지 네. 아니면 그게 이제 실제화되는 부분인지 어차피 엔터 섹터는 사람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의 그런 부분 때문에 급락을 한다면 저는 SM 같은 경우는 사셔도 되시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물론 저게 예를 들면 메인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이라면은 단기간에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저는 갖고 계신 분은 절대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는 최근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부침이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2분기 말 3분기부터는 주가가 하반기는 지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매수자 갖고 계시는 분은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급락을 위해서 매수하실 분은 일단 오늘 사시려고 하는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라든지 아니 절반 정도라든지 일단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의 악재이긴 하지만 워낙 SM의 경우에는 굳건한 그룹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추세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일지언정 주가 투심 미축은 단기간에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들어오는 대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가지 종목 고스톱 보시죠. 알테오젠과 지노맨 컴퍼니, 한국가스공사, 에이펙트 스톱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곱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는 PNT였는데 가격 전략까지만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어찌됐든 테슬라가 LG 엔솔한테 졌고 LG 엔솔이 건식공정 관련해서 한 수백억 대는 지금 수주 준 것 같아요. 발주 준 것 같기 때문에 PNT는 SK온 집중적에서 지금 탈피하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LG 엔솔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사 지금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표가 한 8만 원 정도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8만 원 정도 보시고요. 네. 손저가는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이제 계속 지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5일선 종가를 강력하게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 추세 매매하시는 게 적정해 보입니다. 네, 목표 주가는 8만 원, 순저가는 64,500원이고요. 원래 저희가 여기서 빠르게 끝내야 되는데 알테오젠 왜 스톱이냐고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해요. 간단하게만 코멘트 드릴게요. 간단하게. 알테오젠 너무 좋은 회사고요. 네. 좀 훌륭한 회사인데 이게 오늘 소위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갈 경우에는 저는 내일 정도에는 하루 이틀 정도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앤 스톱에 맞는 취지에 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고 좀 참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알테오전은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나 2차전지 말씀드릴 때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는 정말 좋은 회사고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갖고 계시는 건 그거 하시는 건 다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추격 매수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스톱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